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1월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조사연구 지도했던 빈곤촌 탈빈곤 기록이 인민출판사를 통해 출간돼서 전국에 발행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베이징에 열린 인류 빈곤 감축 경험 국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그런 말이죠. 이 샤오캉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자 인민일보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은 2012년 이후에 전면적인 빈곤 퇴치 공방전을 펼쳤고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올해 중국의 현행 기준 아래 농촌 빈곤 인구는 이미 모두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층이 빈곤 탈출을 실현해서 전 세계의 빈곤 감소 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민생의 복지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인민일보는 지난해 10월에 2015년 5,600만 명에 달했던 절대 빈곤 인구는 지난해 550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절대 빈곤 인구를 0명으로 줄이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사실상 달성했다 그러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 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9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그렇습니다. 월 333위안, 그러니까 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리고 하루에 11위안, 하루에 그러니까 한 1,90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제시한 빈곤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OECD는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는데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모두 빈곤으로 칩니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이 7,000위안, 그러니까 약 118만 원 이하, 또 이걸 일일 소득으로 환산하자 그러면 19위안, 그러니까 한 3,200원 이하의 중국인들은 모두 빈곤층에 속합니다. 만약 이 OECD 기준으로 중국이 빈곤층을 추정하자 그러면 대략 전 인구의 3분의 1인 최대 5억 명이 빈곤층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작 지난 2019년에 빈곤층 인구가 550만 명이라고 그랬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다 사라진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아직도 5억 이상 6억 명 정도가 빈곤층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이 빈곤층 추산을 그대로 입증해 준 것이 놀랍게도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인 리커창 총리였습니다. 리커창은 지난해 5월 전국 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소득이 1,000위안, 그러니까 한 170만 원이라는 거죠.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는 점을 총리가 직접 국내의 언론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그는 이 거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점 경제를 주창하면서 스촨성 청두에서 노점 경제를 통해서 하룻밤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리커창의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은 발끈하면서 탈빈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빈곤층이 없다 그런 거죠. 지난해 6월 8일 일입니다. 시진핑은 양회우의 첫 지방 시찰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 샤오캉 사회 건설 발언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1979년에 덩샤오핑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의 이제 통칭해서 쓰기 시작한 말이고요. 2002년에 장쩌민은 2020년까지 모든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이 샤오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샤오캉 사회를 자신의 임기 내인 2021년에 그리고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그 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도 2020년까지 농촌 빈곤 인구의 탈빈곤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장엄한 약속이라고 그러면서 3년 후에 이 싸움에 승리한다면 이는 중화민국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 공산당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샤오캉 사이를 2021년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왔는데 이런 약속이 무너지면 시진핑의 입지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국제사회의 빈곤층 개념도 무시하면서 그 기준을 7천 위안이 아니라 한 57% 정도 수준을 낮춰가지고 4천 위안으로 낮춘 거죠. 그 이하의 빈곤층이 다 사라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진핑의 눈속임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 시진핑이 주장하는 연 4천 위안, 그러니까 한 69만 원 수준의 빈곤층은 진짜 사라졌을까요? 지난 2일 미국 시간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역사적인 전 국민 탈빈곤을 선언했는데 현실은 다르다 그러면서 사실상 통계 왜곡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농가에 가축을 무상 공급한다든지 농촌 일자리를 급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빈곤층의 소득 통계를 왜곡했을 뿐 빈곤 해결은 요원하다 이런 주장을 뉴욕타임스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5년간 농촌 지역에 살포한 탈빈곤 사업비는 무려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60조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일시적 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는 간수성의 예를 들면서 수년 전부터 지방정부가 염소와 양 같은 가축을 농촌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나눠주는 소 한 마리 가격 이게 얼마냐면 19,000위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 한 3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1년 농사로 버는 금액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을 절대 빈곤층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소득이 11위안 그러니까 1,800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매달 500위안, 한 8만 원 정도의 보조금도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사기업들도 절대 빈곤층 해소 과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시니까 무리하게 일자리를 늘렸다는 거죠. 물론 늘어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 보조금을 줍니다만은 문제는 그 역시도 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거죠. 간수성의 한 의류 액세서리 공장에는 실제 수용 가능 인원보다 많은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당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연 3,000위안,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 때문에 이제 과다 고용을 했다는 건데요. 공장주는 뭐라 그러느냐? 보조금이 끊기면 공장 문도 닫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샤오캉 건설을 한다면서 현금을 쏟아붓고 있고 그래가지고 실적 달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빈곤 문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오랜 약속이었던 2021년 샤오캉 사회 달성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리커창 총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은 2020년 말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승리적 실현과 탈빈곤 임무를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걸 달성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평가는 냉소적입니다. 한마디로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이 6%대는 되었어야지 이 절대 빈곤층 제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1% 초반에 이른 상황에서
이미 그런 목표 달성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판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2020년까지 GDP를 2010년, 그러니까 2010년에는 GDP가 6,087달러였으니까 한 6,000달러 수준이죠. 이 2010년에 2배로 만들어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 이런 선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목표 또한 이미 무너졌죠. 불가능하죠. 심지어 2021년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과 탈빈곤 업적을 이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격에 자화자찬을 하는 걸까요? 이건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시진핑의 집권 기간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통계 분식과 대규모의 현금 살포로 일단 위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없애가지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는 치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존재의 당위성 그리고 우월성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 5천년 역사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빈곤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해결했다라는 낯간지러운 칭송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좌파들의 세상이 흔히 보여주는 정신승리의 한 단면을 중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 주장이 과연 인민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빈곤 문제 해결을 권력자의 시적 홍보용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절대 빈곤층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대다수의 빈곤층은 오히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면서 더욱더 생활이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 인구가 자그마치 5억 명 안팎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해 5월에 리커창 총리의 노점 경제 발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단지 1억 명만이 아니라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 그러면서 이런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 노점 경제를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스촨성 청두에서 노점 경제를 통해 하룻밤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점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식 중국 노점의 시초는 개혁개방 직후인 1979년 인성시라는 공무원이 큰 사발이 담긴 차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성시라는 사람이 큰 돈을 번 후에 많은 서민이 잇따라서 노점을 창업했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인이라든지 징둥 창업주 류창동 역시 젊은 시절 노점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세력들은 그런 노점 경제 주장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줄곧 언급해왔던 탈빈곤 업적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노점 경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빈곤층 대책으로 노점 경제를 주창하느냐, 이렇게 우긴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의 노점 경제론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 이후 중국 내에서 이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빈곤층이면서도 빈곤층으로서 살아갈 길을 정부의 체면 때문에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빈곤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 중국 정부는 빈곤층은 없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빈곤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하계 나렌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당시에 라오닝성의 서기였던 리커창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건 세 가지 수치뿐입니다. 뭐냐?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 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충격을 줬습니다. 그 후에 이른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리커창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리커창 지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불신을 말할 때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의 끝판왕으로 여겨집니다. 베이징대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팩티스는 지난 2019년 상하이 한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융자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도 국유은행을 통해서 신용이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리커창 지수가 맞다는 걸 뒷받침해 준 겁니다. 심지어 이 관변학자인 런민대의 한 교수도 지난 2018년 11월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되는데 사실은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통계 자체가 워낙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별로 발표하는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을 다 합치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보다 최소 5에서 1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해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자면 세관 통계마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국내 통계만 그렇게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통계마저도 압박을 해가지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중국이 세계은행의 연례 기업 환경 통계에서 좋은 접수로 조작하려고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은행 감사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보복 우려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 중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는 허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국의 빈곤층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중국. 그 속은 지금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스는 그런 중국 경제의 실상, 중국 사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갈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